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맞추고 레이스 진행을 맡고 있는 임승진입니다. 자, 오늘 또 변함없이 양쪽 전문위원들, 민태민, 그리고 김주원, 이렇게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2015년도 구정이 지났습니다. 구정들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구정이 지나고요. 이제 추석까지는 계속 돌아가죠. 네. 여름 휴장이 없어요. 예전에는 여름 휴장이 있었는데 여름에 이제 교차로 제주, 부산, 서울 이렇게 나눠지면서 하기 때문에 휴장이 없고 추석까지는 쉼없이 돌아가겠는데 저희 맞추고 레이스에서도 역시 쉼없이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맞추고 경마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 아무리 좋은 조교 내용, 뭐 복귀 내용, 뭐 상황, 뭐 이런 거 다 모두 다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맞추고 잘 맞춰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방송인데 아직도 조금 준비가 좀 부족합니다. 어떤 분이 또 게시판에다가 또 순서로도 해놓으셨는데 아마도 여러분께서 이제 이 방송 말고 다음 내일 방송부터는 조금 더 좀 깔끔한 좀 화면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나저나 쉬는 동안 어떻게 준비 좀 많이 했습니까, 민태민이요? 참 저는 명절이나 뭐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 쉬고 그냥 경마를 계속 하는 게 리듬도 좀 깨지고 또 그 동안에 뭐 저는 어차피 뭐 명절을 서울 집에 있었어요. 다들 저희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안 내려간 게 물어봤으니까. 아니니까 할 일이 없으면 뭐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요. 네. 뭐 내려가고 왔는 건 안 물어봤고. 내려가면 또 시간이 뺏기잖아요. 그래요. 우린 다행히 뭐 서울을 지키면서 열심히 훈련 보고 공부 많이 해놨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준비 충분히 했다. 예. 김주원.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휴식 기간에 저도 좀 잠깐 짬을 내서 이제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좀 보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준비를 해서 상반기 끝나는 이 추석 연휴면 이제 하반기네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서포트 해드리기 위해서 좀 모자란 것들을 많이 채워놨으니까요. 그 채워놓은 부분 이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뭐 열정적이고 참신한 두 분답게 또 휴장 기간에도 꾸준히 준비를 하셨다네요. 제가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는 각서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월 27일 금요일 경마방송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일단 승부처 먼저 공지를 드릴게요. 임승진이 제가 준비한 승부처는 오전장에 이경주와 후반부 구경주입니다. 이경주와 구경주 중에서 메인은 구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처는 구경주로 준비를 했고 민태빈 의원이 중반부에 5경주와 6경주 승부처로 준비를 했는데 메인은 5경주입니다. 메인 5경주 준비를 하셨고요. 김주원 의원이 7경주와 11경주 후반부예요. 네. 후반부인데 그중에서 11경주를 메인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2월 27일 금요일 부산 경마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육군 3세마들 모두 12마리인데 앞으로 이제 실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애들과 또 기존에 이제 정체되어 있는 애들 또 5군에서 있다가 6군으로 강급된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편성된 약간 혼전 편성인데 자, 먼저 김주원 의원. 예, 혼전이지만 충마는 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비트 블레이드가 이제 충마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이 기본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작년 7월 달에 주행 검사를 받고 다시 휴양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순말 특유의 농땡이 기질도 있었고 오른쪽 다리 질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대비가 늦어졌는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체중도 불어나고 확실하게 말이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골격이 커지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불어난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체중이 뭐 급격하게 뭐 빠졌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체중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어도 주행검사 이상의 걸음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창욱 기수 요즘에 신마승부 잘하고 있습니다. 조창욱 기수의 기승이라면 데뷔 전부터 좋은 모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창위가 달라졌다라는 네. 좀 그런 말이 좀 어울리는 듯한 말몰이. 예전에는 진짜 조차고 가면은 좀 오면 좋고 말면 말고라는 좀 안일한 말몰이의 대명사였는데 요즘에는 참 적극적으로 뭔가가 지금 그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말몰이가 뭐 그런 느낌을 주고 있더라고요. 김조원 의원이 열하나 비트블레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민태민 의원.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뭐 열하나 비트블레이드는 저도 강축으로 인정을 하는 마필이고요. 또 다른 노림수가 있다라면은 이제 5번 모하비 왕자라는 말이 좀 재밌습니다. 비트블레이드와 함께 나란히 좀 장기간 공백기를 갖고 지금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데뷔전 때 삼방 트레일과 중앙대라는 뭐 현군 최강마들하고 같이 레이스를 겨뤘던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힘도 덜 찼고 말이 몸뚱이가 좀 많이 무거웠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비트블레이드도 7월 주행검사 이후에 지금 30여 킬로가 불어서 주행 재검을 받았고 모하비 왕자 역시 30킬로가 늘었어요. 하지만 이전보다 스피드가 좀 더 보강된 모습이었고 이번에 훈련 때도 리얼리킹이라든가 영심파워 이렇게 3두 병합을 하면서 스스로 뛰고자 하는 투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5번 모하비 왕자도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양쪽 전문위원이 지금 11번마 비트블레이드 그리고 5번마 모하비 왕자 공이 지금 재검을 받고 나오는 시네마필 쪽에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뭐 좋아 보여요. 뭐 조교 상황이라든가 마방 기대감이라든가 굉장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자 저는 좀 안 좋은 애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1번마 더 큰 놈인데요. 지난 2월 26일 날 이거 대가리 팔렸던 마필 제가 현장에서 완전히 잘라버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말 상태가 아니었고 그리고 지난 1월 9일 날 전전에 입상을 할 때는 그야말로 후지가 그림같이 타냈죠. 흙을 맞으면 좀 덜 때는 습성이 있는데 흙을 적절하게 맞히지 않고요. 외곽으로 돌아 나오면서 그림같이 타내는 전력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1번 게이트가 좋을 일이 없습니다. 흙을 무수히 맞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또 직전에 제가 잘랐던 그 이유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번 더 큰 놈 또다시 이제는 뭐 직전보다는 인기를 덜 얻겠지만 그래도 1번 더 큰 놈은 또 볼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더 큰 놈은 좀 불안한 인기만을 말씀을 드리고 양쪽 전문위원이 언급드렸던 5번 모하비 왕자와 11번마 비트블레이드 쪽 신의 마필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1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를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좀 그 인사말이 좀 길어져서 깜빡했는데 이제 저희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상과 배팅은 전혀 다른 각도다. 그래서 사실 예상가 중에서도 배팅에 자신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또 예상을 하지 않는 경마 팬 여러분들께서도 또 배팅을 의외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 분들이 배팅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실전 배팅에서.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그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이 배팅에 자신이 없다. 정말 배팅 전문가들이 좀 어떤 것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게 없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셔서 조금 특별한 메뉴를 준비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태민 의원이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 문자 서비스가 이제 맞추고 TV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스포츠 신문에도 뭐 지면에 많이 되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내용 자체는 이제 여기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그 특별 문자에 대한 내용들. 저희보다는 오히려 좀 더 관계자들 배팅을 하는 관계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특별 문자를 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제가 예전에 김주원 의원하고 특별 문자를 잠시 시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궁금한 내용을 좀 많이들 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도 아직 진행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업체에서 자세하게 좀 답변을 해드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쇼킹한 내용이 이 강남에서 정말 실전 빠따라 유명한 분, 그분이 좀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아,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예. 아주 경마로 사망을 내시고 있는 배팅에서는 그야말로 달인이다라고 하신 분이 또 저희 사무실 쪽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또 그분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까지도 아마 가미가 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공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0m 육군 경주입니다. 3세 이상 암말들만 나오는 13마리 경주인데 이번 이 경주는 저 임승진이가 준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는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민태빈님. 10번 청송공주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8월 29일 날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역시 장기간의 공백이 좀 있었던 직전 경주였는데 훈련 때 성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마다 많이 추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마방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당일 현장 여러분 배당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예 그냥 축으로 팔릴 정도로 초반에는 축으로 팔릴 정도로 강한 인기를 모았던 게 청송공주인데요. 외곽 8번 게이트에서 일단 자리 잡기에 좀 실패를 했고 상대 마필들 베리베리 굿이라든가 아시안스타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데뷔전 치르는 신마다 보니까 그 보여준 이상의 잠재력을 데뷔전에서 나란히 폭발을 시켰어요. 그 때문에 아쉬움 남겼던 4위에 5위에 만족을 했죠. 5위에 만족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백광열 조교사가 아주 빡빡 갈아놨어요. 직전에 이어서 실수 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편성도 직전보다 약합니다. 빠른 말도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10번 청송공주를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배당판에 폭풍 울었습니다. 야, 마지막에 뚝 떨어지는데, 뚝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깨진 거예요. 가서 깨진 건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조교자를 바꿨습니다. 백광열이가 직접 칼을 갈고 나서는데, 해보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청송공주. 민태민 의원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자, 김지원 의원. 예, 저는 안쪽에 있는 3번마 청춘열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전 당시에는 이제 그 경주에 강마라 할 수 있는 월드퀵이라는 마필이 이제 옆 게이트에 붙어 있었어요. 나란히 최외곽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월드킥이 모래를 맞으면은 말이 좀 덜 뛰려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강력한 선행 작전을 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13번의 진로도 살짝 초반에 건드려 놨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외곽 게이트가 하니까 힘한 배로 전환을 했는데 역시 외곽 게이트 거리 손실을 극복하지 못한 채 데뷔전에 아쉬움을 남겼었던 게 3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요. 이제 아직 어린 티가 많이 묻어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조성건 기수가 이번 주 내내 어르고 달래가면서 이 어린 티를 많이 잡아놓고 좀 더 완성도를 끌어올린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최적 전개가 가능한 인코스에 배정이 됐다라면 데뷔전보다는 좀 더 폭발적인 걸음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번 청춘열차에 대해서 김지원 의원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이게 지난번에 안 간 것 같아요. 네, 순화해서 얘기를 했죠. 갔으면 갔다 그러는 거고 안 갔으면 안 갔다 그러는 건데 탔던 조성곤이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성곤이가 갔다면 갔는 거고 안 갔다면 안 간 거고. 그런데 아무튼 충분히 더 있는 말이다. 그리고 데뷔전 때는 조건 자체도 불리했고 완성도 자체도 좀 떨어졌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장에 임승진이가 이번 이 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 10번 청송공주도 괜찮고 3번 청춘열차도 괜찮습니다. 두 분 전문위원이 제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괜찮은데, 괜찮은 거 말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 배팅권인데, 얘네들 말고 은근히 배팅권에서 배당판에 바람을 잡아줄 애들이 있습니다. 바람만 잡고 사라질 애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안한 인기마인데 그 불안한 인기마들에 대한 내용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을 갖고 다 쳐낼 수 있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도 딱 걸린 노림수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청춘열차와 10번 청송공주
공교롭게도 누가 또 청씨네요. 3번도 청씨고, 10번도 청씨고, 좋은데, 여기에 붙여 때릴 놈도 좀 비슷한 그 마명을 갖고 있네요. 딱 보니까. 이건 조금 머리를 써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놈 하나 준비했는데, 눈치챘어요? 포인트는 금화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한 인기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경주, 임승진이가 첫 스타트 시원하고 화끈하게 멋지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m입니다. 국산 6등급 모두 9마리인데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접전이 아닌가 싶어요. 출전마 9마리 중에 한 서너 마리, 많게 보면 5마리 정도까지 접전 같은데, 먼저, 민태민요. 자, 2마리가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마리 굳이 꼽자면은 7번 마이 블레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1000m에서 초반에 늦추입을 발주가 좀 안 좋았음에도 그걸 극복을 하고 선입권 자리를 잡고 확연히 늘어난 근성을 끌어냈던 게 마이 블레이드예요. 지금 딱 문제가 있다라면은 직전 대비해서 3km가 핸디가 좀 오바된 게 있고요. 그리고 경주거리가 1000에서 1300으로 늘었다는 게 조금의 불안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훈련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도원결이라는 그 외산 2군마하고 연일 병합 조교를 했는데 뭐 안쪽에서 눌러잡고도 도원결이의 스피드를 따라갈 만큼 걸음발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특히나 이번 레이스의 특징은 잠재 순발력이 그 1번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런 애들보다는 보여준 순발력에서는 마이블레이드가 선행까지도 한번 나서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어난 거리와 높아진 부담 중량을 훈련하고 그 경주 전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7번 마이블레이드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마이블레이드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올라간 부담 중량 따위는 뭐 이거 뭐 1300에서 뭐 그렇죠. 제한도 없을 것 같고 또 늘어난 1300은 힘이 좋은 말이라서 되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거는 뭐 사실 힘으로 뛰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스피드형 말인데 아직은 힘이 덜 찼기 때문에 꾸역꾸역 했던 건데 조만간 이제 선행마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마이블레이드는.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했다. 그렇죠. 1300이면 내 생각에는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게 뭐 3km 늘어난 것도 최상현 기수가 이제 10승대에서 20승대로 하나 올라갔고 그리고 나이를 이제 한 살 더 먹으면서 마령이 올라간 거라서 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건 하자거리가 아니고. 굳이 꼽자면은 그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이블레이드 말씀해 주셨고. 김지원요. 예, 저도 뭐 크게 이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경주로 보고 있고요. 5번, 7번 양강구도에 7번과 마이블레이드에 좀 더 무게감을 실어보고 싶은 경주로 저도 한 배를 타겠습니다. 원래 이 피코 센트럴 자마들이 대체적으로 짧은 구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짧은 구간, 한 구간에 정해진 구간에서 스피드를 내는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이 피코 자마들의 뭐라고 해야죠? 이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징? 예, 특징. 초반 게이트가 잘 나오면 선행을 나가는 거고 초반에 게이트 이탈에 실패를 하면 라스트 추입으로 날라옵니다. 그 짧은 구간에서 힘을 쓰는 모습이 좋기 때문에 이 마이블레이드는 이제 단점이라 하면은 스타트죠. 하지만 그 단점을 라스트 짧은 구간 폭발력으로 지금 커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점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되려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7번만 마이블레이드를 양쪽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 역시도 뭐 7번 마이블레이드는 이번에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뭐 또 강급도 됐고 그래서 7번 마이블레이드는 일단 축으로 우리 맞추고 전반방송 3경주 공동 축으로 강력 축으로 해서 축마로 해서 추천을 드리겠고 저는 안쪽에 지금 2마리를 관심권으로 보고 있어요. 1번만 메가하트하고 2번 리얼리킹 5번 이너스보이야 뭐 뻔한 인기만 할 것이고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일단 2번마 리얼리킹 같은 경우에는 선행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검 받고 나오는데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 그리고 1번마 메가하트는 요번에 그 새벽 쪽에 3두 병합을 하는데요. 망아지답지 않게 굉장히 좀 길게 잘 갑니다. 힘이 많이 찬 듯한 느낌. 그러니까 주행검사 내용보다는 훨씬 더 힘이 차 있는 상태여서 기량이 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만 메가하트의 변수까지도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주입니다. 1400m 국산 5등급 3세 이상 마 모두 14마리인데요. 갖고 있는 기량이 이 사이즈라고 그러죠. 예, 사이즈가 좀 있는 애들 간의 접전 같은데 먼저 민태민이요. 일단 이 레이스는 아까 제가 그 임승준 의원이 잠깐 얘기를 뭐 강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육군에 있는 말들은 12월 달에 그러니까 그 레이팅 제도 변경이 되기 전에는 5군 체제였기 때문에 그거는 강급이라고 사실상은 볼 수 없고 군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4군에서 뛰던 애들이 오리지널 4군에서 뛰던 애들이 군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5군으로 이제 강급된 말들이 사실상 몇 마리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저는 조금 더 우세한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4군 경주에서 늘어난 선입 근성 해당 거리 1400을 안정감 있게 띄워줬던 게 윙고맨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마필은 매번 뛰는 거 보면서 너무 말이 힘만 위주로 뛰고 결정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애당초 이건 원판 센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데뷔전 1300을 뛰고 나서 1400 거리를 바람 불어놓고 바로 때렸던 게 윙고맨이었는데 한동안 결정력 부족이 나왔다가 직전을 계기로 해서 또다시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됐다고 판단되고 방금 임승진 의원이 이제 3경주 때 그 3두 병합을 했다고 얘기했죠. 메가하트 요런 애들하고 함께 병합을 했어요. 투스텝 삼바, 외삼마 이렇게 병합을 했는데 직전 이상 좋더라고요. 윙고맨이 저는 가장 좀 나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윙고맨이 매니피 8천만 원짜리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집 그 유변복 쪽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번에 뭐 힘도 아주 제대로 찼다라는 내용으로 그 집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 참고적으로 자, 힘을 좀 실어드리고요. 자, 김조원님. 예, 강급된 말이 절반이네요, 절반. 이 4군에서 뛰다가 내려온 7마리예요? 예, 7마리나 됩니다. 그거 치고 있었어요? 예, 체크하다 보니까 7마리가 되네요. 8마리 해놨는데 동그라미가? 아, 그런가요? 네. 7마리예요, 7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네요. 예, 저도 강급된 말 중에 한 마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만 아트스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원래 이 다리가 좀 약해서 골막을 달고 살고 골막염이죠.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고 뛰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트스타는 그냥 가진 기본기만 가지고 다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제 자기 몫은 충분히 해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골막염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오경환 기수가 이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최근 들어 가장 좀 짜임새 있는 패턴으로 잘 만들어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안쪽 게이트 이점에 어차피 기존에 머물러 있었던 이 5등급 마필들, 5군 마필들이죠. 그리고 같이 강급돼서 내려온 마필들과의 대결이라면 안쪽 게이트가 저는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계의 힘 그리고 오경환 기수의 빠따의 힘을 믿어보는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뭐 아트스타. 오경환 기수가 이번 주에 23조 말을 지다 타더라고요. 휴장기 때도 뭐 상당히 열심히 하는 모습, 쉬지 않고 조교도 열심히 했고 또 오경환 기수 느낌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실적 조사를 해보니까. 느낌도 괜찮고 오경환 기수가 부산 내려가서 아직 코를 못 뚫고 있어요. 예, 우승을 못했죠. 그죠? 아직. 첫 승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오경환이 좀 화이팅하는 모습 개인적으로 참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트스타 김주원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 자 저는 또 불안한 인기만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맨 나중에 하니까 좋은 말들을 다 놓쳐요 제가. 언젠가는 내가 먼저 팍 말해버리고 그렇게 한번 진행도 한번 해볼 텐데
자, 불안한 인기마. 큰 인기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연속 입상을 때리고 있어서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모을 것 같은 말이 바로 13번마 천하통일인데요. 작년 12월 달에 뛰고 왼쪽 다리가 좀 안 좋았어요. 발바닥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쉬었다 나왔고 그러면서 뭐 일단 컨디션도 아닙니다. 컨디션도 아닌데다가 지금 여기가 지금 기존 5등급 그대로 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순급전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4군에서 뛰고 있는 애들이 지금 아까 우리 김주원 의원이 세봤듯 8마리가 8마리. 예, 네. 지금 내려와 있듯 사실상 순군전입니다. 더군다나 늘어난 거리 첫 도전입니다. 외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입니다. 벌써 제가 한 4가지의 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악조건을 뚫고 올 수 있는 사이즈도 안 될 뿐 아니라 지금 몸도 마음도 아니다. 시쳇말로. 안 따라주고 있다. 그래서 13번마 천하통일은 불안한 인기마로 임승진이가 지목을 해드리고 양쪽 전문위원이 언급했던 8번 인고맹 그리고 2번 마트스타 관심마로 해서 4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0m입니다. 혼합 4등급 3세 이상마 모두 14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자, 이번 5경주는 이제 민태민 의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뭔가 재밌는 제대로 된 적중이면 적중 아니면 배당이면 배당 이런 자신감이 있는 모양인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때리는 강축은 5번마 대풍년이 되겠습니다. 거세마만 아니었다라면은 이제 3관마 도전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데뷔전 때 어리버리하게 3등 오더니 지금 최근 2전째 매직 라인을 15마신 그리고 행운신화라는 상승세 신의 마피를 또 10마신을 여유 있게 제껴냈단 말입니다. 뭐 경주 뛰는 모습을 보면은 종반에 가서 이제 카메라가 줌을 뒤로 당겨버리죠. 그만큼 후차권의 착차를 벌려나갔던 게 대풍년이라는 말인데 이번에 지금 혼합군 경주에 출전했어요. 그래서 외산마들하고 함께 경주를 겨루고 지금 경주 거리 자체가 1300으로 지금 늘어있지만 5번 대풍년의 상승세를 지금 막을 말이 없습니다. 뭐 혹여라도 8번 클라이밍에게 선행을 넘겨주더라도 저는 대풍년은 따라가서라도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대풍년은 축이 맞고요. 문제는 후차권인데 여기 지금 레이팅 포인트로 지금 뭐 1번 기막힌 선택이라든가 레이턴즈 퍼레이딩이 지금 60점하고 59점. 그래서 나란히 지금 센 말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센 말들 아닙니다. 두 마리 모두 생각지 않는 말입니다. 후차권에서 제가 기막힌 선택까지도 한번 여기서 여러분께 팁을 드릴게요. 완전히 걷어내겠습니다. 1번, 12번을 완전히 걷어내고 여기 어설프게 팔릴 말들이 또 있어요. 이거 뭐 바람 잡을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노리는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 보여준 이상의 앞으로의 잠재력, 무궁무진 나올 수 있는 걸음발을 가지고 있는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두 방으로 때릴 거예요. 강하게 두 방을 힘줘서 때리고 한 마리 정도의 전개 변수만 받쳐가는 것으로 해서 이번 5경주 민태민이 시원하게 한번 메인 승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경주에는 민태민 의원한테 한번 맡겨보면 느낌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 역시도 옆에서 뭐 고개가 끄덕끄덕 그럴 정도로 좋은 느낌이고 5번 대풍년 대가리 놓고 오픈하셨어요. 1번 기막힌 선택이라든가 12번만 레이턴즈 퍼레이딩 얼레벌레 팔릴 애들은 아예 배팅권에 없다. 잘라버리고 압축된 승부만권으로 해서 항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많은 성원 해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6경주입니다. 1600m입니다. 4등급 3세 이상마 11마리인데 이번 6경주도 우리 민태민 의원이 5경주 메인 승부에 이어서 6경주 준메인 승부로 연타승부, 사실상 연타승부죠. 연타승부 준비했는데 먼저 나중에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겠고 우리 김주원 의원 먼저 평가해 주시죠. 예, 저는 7번만 유성드림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걸음을 한 명 아껴놨고 작년 11월 달 이제 그 바로 다음 경주에서도 압도적인 인기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배당이 붕 뜨더라고요. 역시나 뭐 여지없이 조성곤 기수가 한 번 더 좀 걸음을 아껴놓는 모습. 그래서 직전 2월 달에는 편성불문 여러분들께 쌍대가리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때리겠다라는 의지를 훈련 때부터 보여줬기 때문인데 역시 때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능력마라고 좀 추대받았던 플라멩코나 이런 마필들을 여유 있게 제압을 하더라고요. 이제 페이스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위군에서는 누굴 만나도 중거리에서는 항상 기대 이상, 기대만큼의 걸음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유성드림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역시나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한 번 더 파이팅 있는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부마 유성드림에 대해서 김주원 의원의 어떤 그 관심도 내용 들어보셨고 저는 여기 9번 레이스신입니다. 직전에 조성곤이가 탔던 말인데 말이 능력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워낙에 당시에 이 빠른 말들, 단거리의 빠른 말들, 마천볼트나 뭐 이런 애들이 레이스를 빨리 끌어버리면서 오긴 오는데 올라올 뻔하니까 레이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막 가끔가다 그런 말 하죠. 올라오긴 오는데 넌 올라오면 레이스 끝나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딱 그 짝이었습니다. 그 9번마 레이스신이 이번에는 1600입니다. 그리고 직전보다는 좀 덜 빠른 애들 한결 좀 수월한 편성을 만났고 또 등짝까지도 우리 또 오빠따 아닙니까 오경환이 빠따 하나만큼은 남한테 뒤질 일이 없는 빠따를 갖고 있는 오경환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저는 9번 레이스신의 뚝심이 통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6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민태민 의원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메인 승부에 이어서 연타 승부가 되겠습니다. 3경주까지가 별정 경주예요. 그리고 마령 경주, 그리고 4경주부터 11경주까지가 모두 핸디캡 경주입니다. 뭐 명절 쉬고 나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마사회 들어가면 뭐 핸디캡 경주들이 다들 출마 등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을 많이 했었고 여기도 정말 이 레이팅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여기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6번의 강산제일과 천지히어로 얘네가 지금 레이팅 1등, 2등짜리인데 웬만하면 이 두 마리를 다 잘라낼 것입니다. 방금 김주원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던 유성드림의 상승세라든가 이 지오코모 자마 특유의 뚝심 이런 부분에선 저도 나름대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축을 유성드림으로 안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정말 좋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까고 있어서 레이팅 포인트에서 상당히 좀 외면당하고 있는 말인데 이번에 훈련을 관찰하면서 말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 말 잘 나갈 때 모습을 알고 있는데 이 말 자체는 여기 나온 애들하고 비교 안 되는 상황에서 센 구미에서도 능력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한동안의 잠수를 이제 드디어 수면 밖으로 나올 때가 왔다라는 거죠. 진짜 이거 딱 깨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만은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요? 팬 여러분 저와 끝까지 현장까지 하는 분들 위해서 좀 갈무리 해두겠습니다. 뭐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은 밑에서 윗구미에서 내려온 말이에요. 내려온 말인데 위에서도 잘 뛰었단 말입니다. 그것만 딱 아시면은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경주에 이어서 진짜 욕심 있게 한번 6경주도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태민이 준비한 이제 5경주 메인에 이어서 6경주 준메인으로 준비한 경주가 배당이네요, 배당. 그렇죠. 유성드림을 인정해도 한 방이고 거꾸로 이제 제가 노리는 놈을 놓고 유성드림 쪽으로 때리는 그런 막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민 중이다 그거는. 예. 좋습니다. 일단은 어쨌거나 7번 유성드림은 배팅권인데 나머지 한 마리를 끝까지 공개를 안 하셨는데 뭔가가 좀 있고 정말 공개하기가 좀 아까운 내용 같습니다. 6경주, 자 5경주에 이어서 민태민이가 준비한 6경주 준메인 승부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m입니다. 혼합 4군 핸디캡 3세 이상마 14마리가 출전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또 우리 김주원 의원의 준메인 승부처로 김주원이가 또 준메인 승부처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민태민 의원. 김주원 의원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말이 여기 또 나오는데 그거 놓고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민태민이 추천드리는 말은 6번 어플리트 콜레도르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노던 애플리자만데요. 한국 경마에서 나름대로 스피드와 힘을 모두 다 적응시켜줬던 그러한 혈통의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주행검사를 워낙에 여유있게 받다 보니까 데뷔전 때 강력하게 인기를 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레이스도 꼬였고 사실상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어플리트 콜레도르가 데뷔전 부족한 모습을 끌어냈었는데 직전에 형군 최강마였던 럭키강자 그놈에 이어서 2등까지 와주면서 전력의 상승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훈련 때 에이스 천복이라든가 포르티시모라는 같은 마방의 마필들과 병합을 강하게 붙이면서 직전 이상 좋은 걸음이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6번 어플리트 콜레도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어플리트 콜레도르 민태민 의원이 추천해 주셨는데 야 이거 내가 지난번에 예상을 하는데요. 현장 속보를 하는데 말 이름이 발음이 안 돼갖고 한참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플리트 콜레도르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때 당시에는 또 어플리트 콜레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말 이름을 좀 쉽게 지어놔야 아나운서들이 또 방송할 때도 쉽고 또 예상가들이 또 외우기도 쉽고 하는데 어플리트 콜레도르 민태민 의원이 출연해 주셨고 저는 10번 투스텝 삼바입니다. 야 이거 지난번에 까고 직선에서 까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야, 그 당시 그 공백을 가졌던 말이고 또 공백 때문에 믿어 못 믿어 하는 분위기 속에 사실 그 집에서조차도 5조의 유병복 조교사 자체도 공백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근데 단학가가 까고 들어오는데 말이 완벽하게 힘이 찬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새벽 쪽에 또 보니까요. 아까 병합을 막 하는데 삼도병합이었죠. 삼도병합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상대마들 아까 윙고맨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의 압도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제대로 힘이 찬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 경주가 지금 1400인데요. 힘이 좋은 추입마입니다. 힘이 좋은 추입형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저는 10번마 투스텝 삼바 추천마를 말씀을 드리고 이번 7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김주원 의원의 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서두에 민태민 의원께서 뭐 제가 울부짖었던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투스텝 삼바입니다. 근데 한 마리가 더 있어요. 바로 이 6번마 어플리트 콜레도르라는 말도 데뷔전 때부터 직전까지 나올 때마다 놓고 때렸습니다. 이제 두 마리 모두 이제 가진 포텐만 터져버리면은 크게 성장할 여지가 있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제가 관심 있게 봐왔던 그런 마필들인데 어쨌든 두 마리 모두 좋습니다. 자, 이 중에 믿고 가는 말은 그래도 6번 쪽으로 저는 초이스를 했고요. 당연히 10번마 투스텝 삼바는 기본인데 얘를 주력으로 때리지 않고 노리는 배당짜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마필 역시나 6번, 10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진 잠재 능력, 이 매력만 터져버린다라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 보여준 게 없어서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을 때 이번에 한번 노려볼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만 들어온다라면 충분히 20배 이상의 짭짤한 중배당 막건으로 중반부에 쐐기를 박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좀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으로 해서 이번 7경주는 좀 과감하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6번과 10번 중에는 6번마 어플리트코 레도르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0번 투스텝 삼바도 기본인데 또 다른 노림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7경주 김주원 의원이 준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또 다른 노림수가 아마 한구라짜리인 것 같은데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800m입니다. 이제 코너 4개짜리가 서서히 나옵니다. 3등급 핸디캡 모두 14마리가 출전하는데 이번 경주도 이제 뭐 2군에서 내려온 애들 또 기존에 또 뛰던 애들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어느 정도 능력치는 좀 이 구분이 되는 느낌인데 이번에는 김주원 의원 먼저. 예, 이 거리가 1800m이기 때문에 지금 강급된 마필 중에 3번마 노열 임팩트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2군 시절이었어요. 작년부터 이제 선두권에서 지가 뭔가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펼치다가 강마들 작년 11월 달에는 뭐 1등왕 회사가 있었고요. 12월 달에는 신데렐라맨이 있었고 이런 마필들 페이스에 휩쓸려 버리다 보니까 결국에 초반에 허심 쓰고 깨진 꼴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강급되면서 한결 수월해진 상대들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최근 보였던 모습처럼 좀 초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친다 하더라도 라스트 뚝심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 때리면 뒤도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뭐 송경은 개수가 말 가는 대로 편안하게 뭐 알아서 잘 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급된 3번마 로얄 임팩트 말씀해 주셨는데 얘 좀 뛰는 거 보면 좀 꾸역꾸역 뛰는 기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풍부한 장거리 경험과 더불어서 낮게 본다. 이렇게 3번 로얄 임팩트 언급해 주셨고, 자, 민태민요. 김주원 의원이 이제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1번 영광의 태풍이라든가 2번 스페셜 라인을 비롯한 뭐 지중해 보석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말들 그리고 로얄 임팩트를 비롯한 2군에서 조금의 불안감, 가서 좀 깨졌던 경험이 많은 말들이 한급발 밑에 애들하고 지금 뛰어가지고 그 점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겠는데 저도 그런 말 중에서 5번 불패동자를 좀 좋게 봐요. 펄지라는 말의 자마입니다. 지금 포인마로 활동하고 있는 사랑드림의 북의 형제마가 되겠는데 이 말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장거리형 말이에요. 장거리형 말인데 왜 지금 코너 4개짜리에서 한번 3등하고 그 외에 좀 버벅대고 있냐면은 일단 공백에 대한 여파가 있었겠죠. 근데 이 말이 원래 뒷다리가 약간 이렇게 기형적으로 생겼다 그래요. 이 말이. 그래서 데뷔 당시부터도 코너링을 할 때는 외곽으로 빠가하는, 그러니까 밖으로 도망가는 그러니까 원심력을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발이 뒷다리가 기형적으로 생겨가지고 코너링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너 4개짜리에서 좀 경쟁력을 끌어내지 못했던 말인데 이번에는 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휴양 갔다 와서부터 2번 연속해서 지금 탐색으로 레이스 일관하면서 걸음발도 아껴져 있고 또 이번에 조성권인 기수가 또 직접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봤을 때 휴양 이후에 컨디션도 가장 좋은 모습이라서 치명적인 그 마체에서 오는 단점은 있지만 이번에 불패동자가 그러고도 이번에 뛸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번 불패동자를 관심마로 예. 추천을 드렸는데 김주원이가 3번 로얄 임팩트, 민태민이가 5번 불패동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경주를 저 개인적으로는 승부로 한번 봐버릴 생각입니다. 이리저리 지금 편성이 딱 걸린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는 일단 승부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가 지금 은근히 뭐 바람만 잡고 없어질 애들 그리고 또 2군에서 고전하다가 내려와서 지금 3군 편성에 한번 힘 한번 써볼 애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교를 통해서 끄는 악벽이 잡힌 말. 조교를 통해서 이제 끄는 악벽이 잡힌 말은 12번만 한반도 정복이라는 말인데 막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물고 튀는 습성 때문에 그동안에 실전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요번에 그 집 조교보가 아주 제대로 잡고 훈련을 좀 했습니다. 이거 보나마나 좀 덜 팔릴 말 같은데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안쪽에 또 바람만 잡고 없어질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추천만은 일단 5번 불패동자 민태민 형 같이 좀 한 배를 좀 타고 이번 8경주는 현장에서 조금 더 내용을 좀 압축을 해서 내용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승부까지도 고민을 해보는 경주로 해서 8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600m입니다. 혼합 3군 핸디캡 3세 이상 14마리인데요. 자, 이번 9경주는 뭐 제가 혼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임승진이가 준비한 금요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후반전 이제 9경주가 지나면 10경주, 11경주 마무리 단계인데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승부를 한번 걸어갈 텐데
저번 구경주는 일단은 충마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너는 무조건 온다. 안 빠진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8번마 럭키 강자죠. 4번을 떼면서 지금 3연타를 때리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 2착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워요. 당시 워낙에 뭐 최강 플러스가 레이스를 워낙에 빨리 빼버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거리만 조금만 더 길었으면은 그 최강 플러스조차도 잡아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저는 8번 럭키 강자는 이번에는 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럭키 강자를 축으로 승부를 들어가는 건데 후차권에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은 뭐 막 몇십 배 되는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은 딱 때리기 좋은 그 배당에 걸린 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마리만 받쳐갈 거예요. 때리고 받치는 딱 2방인데 메리트,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가졌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8번 럭키 강자를 축으로 때리고 받치는 딱 2방 압축되는 메인 승부로 해서 임승진이가 구경주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400m입니다. 2등급 핸디캡으로 모두 14마리가 역시 게이트를 좀 꽉 채우고 나왔는데 뭐 2등급 앞으로 뭐 계속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뭐 강급된 말, 뭐 또 강급돼서 혼전이네 뭐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번 경주 또 뭐 그런 상황이에요. 1군에서 뛰다 온 애도 있고 또 2군에서 또 좀 행세도 좀 해야 될 때도 있고 약간의 혼정기가 느껴지는데 민태민요. 이게 참 어려운 레이스예요. 혼합 2등급 경주인데 외산 1군에서 뭐 강급된 애들이 없네요. 없고 국산 1군에서 떨어진 말들은 한 마리가 보이는데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말이 바로 4번의 블랙다이아입니다. 글쎄요. 현장에서 얼마나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액면이 좀 밋밋했기 때문에 덜 팔려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결코 센 말은 아니에요. 센 말은 아닌데 여기 지금 1군에서 뛰다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94점의 가장 높은 레이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이원이가 그래도 3kg 감량 혜택이 있어서 지금 54kg인데 이 블랙다이아는 예전부터 특징이 있었어요. 빠른 페이스에서 능동적으로 선입을 하는 말이 블랙다이아예요. 블랙다이아. 결정력은 없지만 앞에만 좀 무너져 준다라면은 그 힘을 가지고 직선에서 서지 않는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블랙다이아인데 이번에 안쪽에 홀리워크를 비롯해서 3번의 영광의 챔피언 그리고 7번마 톱 에드머럴 8번마 골든레스 발빠른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마필들 간에 1마리 경합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경합이 없이 뭐 한 마리가 버틴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말들은 블랙다이아가 가시권을 두고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의 블랙다이아가 요번에 그 강급된 2점을 10분 한번 살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강급된 4번마 블랙다이아를 우리 민태민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김지원 의원. 예, 저는 7번마 톱 에드머러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공백기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 12주 만에 출전인데 이제 상태나 그러면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 혼합 2군 승군전에서 한번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 불안감이 많았던 경주였어요. 선행도 못 나가는 상황에 이제 따라가는 작전까지 마방에서 어느 정도 예고를 해놓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과연 선입으로 얘가 얼만큼 걸음을 뽑아낼 수 있을지가 이 물음표가 달렸던 경주였습니다. 이제 결과는 보나마나 이제 뻔했죠. 입상 실패. 하지만 이번에는 톱 에드머럴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지금 빠른 말들이 외곽에 있어요. 13번, 14번. 상대적으로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기 때문에 초반 순발력만 살려서 선행에만 성공을 한다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거리 1400m, 9분 능선은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7번마 톱 에드머럴에 대해서 뭐 김조원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말이 원래 구절이 좀 안 좋다고 그래요. 네. 구절이 좀 하작거리라서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막 뛰고 있는데 만약에 구절이 좋았더라면은 진짜 아주 크게 뛸 놈이었다라는 마방의 평가 기대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지난 12월 달에 뛰고 한 석 달 만에 나왔고 이런 말들은 뭐 충분히 쉬어주면 쉬어줄수록 낫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구절 쪽이 약하니까
충분히 10에서 나왔다라는 점 참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뭐 다른 말 추천드리기보다는 7번마 톱 에드머럴 쪽에 뭐 자세한 설명은 우리 김주원 의원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7번마 톱 에드머럴 쪽에 좀 힘을 좀 실어드리면서 10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600m입니다. 1등급 핸디캡. 모두 14마리가 출전하는데, 자, 이번 11경주는 이제, 김주원 의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지난주 서울 것도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했죠? 네. 맞췄어요? 무조건 터진다라고 보고 터지는 각은 잘 잡았는데 예, 역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엮을 거죠? 예, 이번에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김주원의 메인 승부처 11경주로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에 대한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장에서 8번마 담양의 질주를 비롯해서 최근 가파른 상승세로 1군까지 쾌속 진군한 9번마 우승 레이더. 거기에 뭐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인기도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주인데 충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7번마 네버 신비포를 놓고 승부를 볼 겁니다. 이 네버 신비포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출전하기 때문에 원래 실릴 인기보다 현장 가면 분명 배당이 붕 떠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마필을 왜 놓고 때려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믿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면에 당일 배당판에 팔리지만 가도 안 되는 불안한 인기마가 떡하니 배당판에 엄청나게 팔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그런 인기마 잘라내고 나면요. 이 네버 신비포 놓고 많게는 3방, 좀 더 압축을 하면 2방으로 승부가 되는 게임입니다. 어차피 뭐 7번 놓고는 3방 때려두고 무조건 돈이 될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3방 때려서 견적이 나오면은 안전하게 3방 가고요. 좀 더 욕심을 내보겠다 하면은 2방으로 좁혀서 마지막 11경주 여러분들 주머니 좀 꽉꽉 채워서 토요경마도 준비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네, 축마를 오픈해 주셨어요. 7번마 네버 신비포. 작년 10월 달에 농림축산부 장관배 우승마죠? 네. 우승하고 나서 뭐 충분히 쉬고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을 쉬고 나왔네요. 넉 달을 쉬고 나온 그 공백이 있는 국산마를 과감하게 대가리로 오픈을 해주셨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뭐 자신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7번 네버 신비포를 축마로 오픈해 주셨고 7번 네버 신비포를 놓고 한 3방 정도로 3방, 2방. 3방, 2방 정도로 뭐 압축 승부네요. 예, 그렇죠. 짭짤하게 마무리를 하겠다. 김주원 의원의 각오, 자신감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뭐 김주원이한테 뭐 맡겨보는 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27일 금요일 경마를 11개 경주를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 맞추고 레이스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민태민 의원이 언급했던 특별 문자, 그야말로 뭐 실전 배터의 최강자들이 지금 저희 사무실에 모여 있습니다. 배팅에 자신 없는 분들은 실전 배팅의 최강자들의 어떤 그 노하우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전달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